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이 스쳐간 적 없으신가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통장의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잃게 될까요? 삶의 여유일까요? 아니면 자존심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두 가지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돈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에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국 돈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제때 치료를 받고 원하는 음식을 먹고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 저는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그저 통장에 얼마만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 얼마라는 금액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70세 이후 통장에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노후가 편안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수많은 사례를 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금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금액이 있어야 병원비로 한숨 쉬지 않고 식탁 위에 올리는 반찬에서 자존심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그 금액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이자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첫째, 70세 이후 통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현실적인 금액. 둘째, 그 돈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셋째, 아직 늦지 않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세 가지 방법.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단순히 돈 이야기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결국 삶을 지탱하는 도구일 뿐, 그 안에 담긴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평화로운 시간,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자존심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박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돈은 그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의롭게 지켜내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여러분은 지금 통장에 있는 금액을 떠올리셨나요? 그리고 그 금액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나요? 이제 저는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노후에서 돈이 부족했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쳐오는지를 구체적인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은 돈 때문에 건강을 포기해야 하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얼마 전 병원에 오신 78살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년이 되어 본인을 위해 써야 할 돈은 남지 않았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큰 돈 쓰는 게 맞을까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병원비 앞에서 작아지는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젊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던 분인데 노후에 최소한의 안전망이 없으니 아픈 몸조차 마음껏 돌보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이모 부부는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매일 허리 굽혀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가게를 정리하고 난 후 통장에는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으로만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겨우 유지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경조사비가 생기면 즉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때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고 부부는 서로에게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단순히 생활의 수단 같지만 노후에는 그것이 곧 존엄과 직결됩니다. 내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존심. 그 자존심을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통장에 든 금액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많은 이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준비되지 않으면 흩어진 모래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작은 돈이라도 꿰어 모아야 노후의 든든한 보배가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본인의 통장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거기에 담긴 금액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큰 일이 생겨도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까요? 이번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노후가 든든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왜 중요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노후가 안전할까요? 많은 조사와 현장에서의 상담을 통해 보면 이른 이후에는 최소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사치나 여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병원비, 약가,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75살 박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박 어르신은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셨습니다.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충분했지만 막상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의 입원과 치료, 그리고 재활비용까지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거의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박 어르신은 은퇴 전에 조금씩 모아둔 자금이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런 자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빚을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70대 중반 김 여사는 평생 가사와 농사일에 전념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생활하다 보니 생활비는 자녀에게 많이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제 가정을 꾸려가느라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김 여사께서는 통장에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 몇 번의 큰 수술과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니 금세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눈치와 부탁의 연속이 되었고 자존심이 깊이 상처 입으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준비된 금액의 차이가 결국 삶의 품격과 평안의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통장에 준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지할 곳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노후의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탱해줄 버팀목이자 의지처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단단한 분이라 해도 현실의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는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준비된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여러분의 존엄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금액을 준비할 수 있을지, 즉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거창한 재테크나 위험한 투자부터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생활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관리 비용과 생활 유지비는 해마다 조금씩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필수 지출은 주거, 의료, 기본적인 식비입니다. 선택 지출은 외식, 쇼핑, 여행 등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나누고 선택 지출을 조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남게 됩니다. 그 돈이 바로 노후의 안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식 예금, 장기 채권, 안정형 펀드 같은 것은 큰 수익을 주지는 않지만 위험을 줄이고 꾸준히 자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금과 보험을 적절히 병행하면 의료비와 돌발 지출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상담을 받을 때는 무조건 수익률만 보지 마시고 안정성과 유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의 돈은 불리기 위한 돈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작은 부수 입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노후에 맞는 일자리가 다양합니다. 마을 도서관 사서, 경비나 관리직, 전문 분야에서의 자문, 혹은 온라인 강의까지 몸과 마음의 여건에 맞게 작은 일거리를 가지면 생활에 활기가 돌고 경제적 여유도 확보됩니다. 중요한 것은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내 삶을 유지할 작은 줄기를 여러 개 두는 것입니다. 하나가 막혀도 다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비 구조 단순화, 안정적인 금융상품 활용, 그리고 작은 부수입 마련.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노후의 통장에 필요한 금액을 채워 넣는 일이 더 이상 막막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통장에는 나와 배우자가 앞으로 살아갈 안전망이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라도 불안하다면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반복된 선택의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선택을 조금씩 바꿔간다면 그것이 모여 노후의 평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 준비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마음가짐과 생각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노후의 안정감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을 단순히 소비의 도구로 보지 말고 미래를 지켜주는 안전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벌어서 쓰는 즐거움이 크지만 노후에는 쓸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의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주변에서 연금이나 저축을 가진 분들은 표정부터 여유롭습니다. 반면 준비가 부족한 분들은 사소한 병원비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가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돈을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단순히 주식이나 부동산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위한 투자, 내 관계를 위한 투자, 내 시간을 풍요롭게 쓰기 위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 낡은 가구 대신 편안한 의자를 마련하는 것, 책을 사서 배우는 것 모두가 노후를 지켜주는 훌륭한 투자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결국 여러분의 삶의 질을 지탱합니다. 세 번째로 돈을 바라보는 마음속 불안을 다스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혹시 모자라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불안 때문에 잘못된 투자에 손을 대거나 과도하게 절약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불안은 준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노인이라는 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크게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모은다네. 내가 아낀 돈은 나를 위해 쓰고 내가 남긴 마음은 가족을 위해 쓰지. 그는 크지 않은 연금을 받았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걷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풍족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웃음을 보며 진정한 부자가 따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고전 논어에는 부귀는 내가 바라는 바이나 정당하게 얻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돈이 많고 적음보다 돈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더 큰 행복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마음은 돈 앞에서 흔들리고 있지 않나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돈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방법은 결국 같은 길로 모입니다. 돈을 안전망으로, 나를 위한 투자로, 불안을 다스리는 도구로 삼는 것. 이 세 가지 태도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돈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실제 상황에 맞는 사례와 함께 현명한 전략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배웠다면 이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공허한 말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비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크게 줄어들지만 지출은 생각보다 줄지 않습니다. 병원비, 약가, 손주들 챙기는 비용, 그리고 여전히 필요한 생활비까지.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지출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습관적인 것인지를 구분하다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실제로 한 부분은 퇴직 후 매달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출 내역을 분석해보니 250만 원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불필요한 구독료, 과한 외식, 겹치는 보험료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 50만 원이 모여 여행을 가고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자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을 위한 비용은 절대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그 돈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데 쓰는 돈은 나중에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예방접종을 제때 맞고 정기 검진을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절약입니다. 서울의 한 어르신은 건강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는 신념으로 생활비 중 일부를 꾸준히 건강식품과 운동에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또래보다 훨씬 활기차게 살아가며 노후의 의료비 부담도 적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 쓰는 돈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노후의 진짜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찾아옵니다.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는 비용, 가족과의 모임에 기꺼이 쓰는 비용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자산입니다.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을 현명하게 쓰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여유자금은 무조건 은행에만 묶어두지 말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작은 투자처에 분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금리, 연금, 소액임대, 사회적 기업의 소액 투자 등
위험은 줄이고 안정은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게 벌겠다가 아니라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노후 자산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안전한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도 건강도 관계도 실천하고 관리해야만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생활비 가계부를 쓰는 것일 수도 있고 정기검진을 예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큰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당부와 함께 방송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잃은 이후의 삶을 위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 실천할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조드린 것은 결국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는 단지 도구일 뿐,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입니다.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주변에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준비된 노후 자산이 주는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에 든 돈이 병원비와 생활비를 해결해주는 수단을 넘어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주고 인생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힘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관계와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세 가지 준비, 생활비 관리, 건강에 대한 투자, 그리고 관계를 위한 지출. 이 세 가지는 결국 돈의 액수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통장 속 숫자가 커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 숫자가 주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짜 부의 모습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며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모여 또 다른 지혜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방송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노후는 두려움으로만 채워진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여전히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